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느슨한 작가성 놀이터를 상상하다입니다. 왜 느슨한 작가성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 들으신 C 프로그램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NGO가 후원하고 서울시하고 민간 협력 사업으로 놀이터가 안전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한 3년 동안 놀이터 기구가 철거된 상태에서 방치된 중랑구에 있는 세화 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아이들과 주민들하고 함께 놀이터를 디자인을 했던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가졌던 질문은 아이들의 놀 권리 그리고 아이들이 만드는 놀이터 이 두 가지 질문을 사실은 화두를 가지고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 권리를 아이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놀이기구만으로 가득 찬 놀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게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터를 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은 사실은 아이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놀 권리, 아이들이 만드는 놀이터, 이 큰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디자인을 풀어나갈 건가 하는 거에 고민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가졌던 설정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느슨한 작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느슨한 작가성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들이 놀면서 여긴 내 놀이터야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사실은 놀이에 대한 욕구를 디자인 언어로 껴안되 조금은 좀 느슨한 형태로 좀 껴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공간적으로 그것들을 디자인해내면 사용자들이 디자인에 너무 이런 완벽한 정교하게 짜여진 의도대로 결국은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공간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놀이를 연출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의해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작가성의 개입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입하되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작가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되 그게 전면의 작가성이 드러나지 않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느슨한 작가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됐고요. 실은 놀이터는 놀이와 터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느슨한 작가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놀이터를 이제 바라볼 때 터가 아니라 그 터에 담기는 삶을 좀 먼저 좀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놀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터나 시설 중심의 사고였다면 오히려 놀이 중심의 사고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놀이의 주체인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놀이와 터의 관계를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통해서 함께 그 관계성들을 만들어 나가 보되 그거를 조금은 좀 느슨한 형태로 작가인 우리들이 디자인 언어로 좀 풀어내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한테 필요로 했던 거는 아이들이 도대체 놀이나 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돼서 이 임시 프로젝트라는 걸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개념을 추출해서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 임시 프로젝트를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임시 프로젝트들을 했는지 그리고 임시 프로젝트가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됐고 그렇게 디자인돼서 만들어진 놀이터에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거를 좀 한번 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화 어린이공원은 한 2, 3년 전에 묻지마 살인으로 그네를 타고 있던 7살 난 아이가 칼에 찔려서 그냥 죽고 옆에 있던 아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던 그런 어린이 놀이터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놀이터
안전 기준에 미달된 노후화된 놀이기구들이 다 철거가 돼가지고 3년 정도 놀이터가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휑하니 그냥 바닥만 방치되어 있던 그런 놀이터였습니다. 이 터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 터에서 발견했던 거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크게 나무, 바닥, 모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이 기존의 터에 남아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좀 놀이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임시 프로젝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터를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이런 나무나 돌이나 바닥이나 모래 뭐 이런 것들이 놀이터의 주인공이 된다면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벤치에 칼라 방석을 놔보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의 경계석에도 색깔을 입혀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시 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3년 정도 놀이시설물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된 놀이터였는데 저희가 디자인하고 놀이터가 완공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6개월 시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한테 놀 권리를 임시라도 좀 되돌려줘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놀이터 디자인하면서 아이들의 놀이할 때 놀이기구의 의존도를 좀 낮춰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꿈꿔보자.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러면 한번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자라고 했던 게 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기존에 있던 경계석에다가 저희가 칼라 테이블 이렇게 이어서 경계석에다가 색깔을 줬더니 아이들이 이게 마치 기차 놀이 하듯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놀이들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이게 낡은 의자에다가 벤치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색깔 방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더니 이거는 이제 주민들 엉덩이를 이제 좀 더 뭐죠? 뭐 부탁해인가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좀 어르신들의 엉덩이를 좀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나무에 그냥 그물망으로 이렇게 한번 설치해봤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제가 이제 주로 이 임시 프로젝트 중에 핵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바닥 놀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휑하니 남아있는 바닥 을 가지고 한번 아이들이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어떻게 하면 이 바닥을 통해서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건가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바닥 놀이터고요. 바닥 놀이터는 PXD에서 디자인을 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우주놀이가 가능한 이런 도안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굉장히 다행스럽게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한 2월쯤 됐던 날에 바닥에 쭈구리가 앉아서 같이 페인트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닥 놀이터에 별도로 한 3일 뒤에 따로 날을 잡아서 지역에 있는 지용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별도로 2번에 걸쳐서 바닥 놀이터에서 한번 놀게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보완해서 뭐 이 우주선에서 누가 대장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칼라 방석을 떼와가지고 그걸 던지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이런 단순한 바닥에서 이런 굉장히 무궁무진한 놀이를 할 줄도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관찰했던 것들을 한번 임시 프로젝트까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했던 놀이터를 뭐 위에서 본 광경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발견해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놀이기구가 없어도 굉장히 신나게 놀더라라는 거를 이 임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록 마을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더라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놀이기구의 기능이 단순할수록 더 창의적인 놀이를 즐기고 놀이는 단순 놀이에서 응용놀이로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놀이터를 같이 관찰했던 저희 이제 PXD나 이런 데 통해서 같이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만드는 놀이터에서 저희가 임시 프로젝트 했던 바닥의 가능성을 갖고 울퉁불퉁 바닥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뭐 그물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실험을 통해서 숲 놀이터라는 이 두 가지의 큰 틀을 디자인을 통해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디자인했던 거고요. 기존의 네 그루의 나무를 묶어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조합놀이기구 같은 거를 나무에 끼워 넣어줘 가지고 숲속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숲 놀이터를 만들어 주려고 했고요. 요 나머지 영역은 바닥 놀이터로 하되 평평한 바닥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울퉁불퉁하게 좀 바닥을 만들어줘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루의 나무를 이어서 이렇게 조합 놀이기구를 만들고 기존의 모래밭으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디자인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평평한 바닥을 많이 만들어주고 울퉁불퉁하게 바닥들을 조금 변화주면서 평평한 바닥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 바닥 놀이터의 가능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닥들을 이어주고 네 그루의 나무를 묶어가지고 숲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존의 나무를 이용해서 숲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한편에서는 있는 바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울퉁불퉁 바닥 놀이터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골목이 있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영역으로 인해서 뭐 기존의 나무를 이용한 쉼터라든지 정자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을 만들어 주게 됐고 이렇게 디자인된 내용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아이들이 우리들이 디자인한 것들을 과연 좋아하는지 어떤 아이는 맨 처음에 딱 저희가 첫 번째 했던 디자인을 보고 왜 그네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타는 그네를 결국은 집어넣게 됐던 그네는 굉장히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아이가 한 사람이 타면 다른 아이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게 그네고 어떤 엄마들은 그네 좀 없애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숲 놀이터의 풍경이고요. 내년쯤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면 훨씬 더 이게 정말 숲 놀이터 같은 느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 연령층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노는 거를 저희도 디자인할 때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공간들을 굉장히 자기에 맞게 이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바닥놀이 임시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바닥 놀이터에서 어떻게 노는지의 모습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닥 정말 이렇게 바닥밖에 없는데 뛰어노는 아이들 그 다음에 미취학의 영유아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뒹굴고 놀게 되는 모래밭에서 아이들이 함께 속곡장난하고 그리고 울퉁불퉁 놀이터에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경사를 이용하는 것들 이렇게 아주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한테는 작은 경사도 이런 놀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동산 위에 얘네들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딱지치기만 하는 애들입니다. 미끄럼틀도 폭을 넓혀서 같이 타는 미끄럼틀을 영유아들을 위해서 같이 집어넣어줬고 이게 그네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이 좀 그네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정말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타기도 하고요. 이렇게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과정을 함께 했더니 놀이터가 완공된 다음에 주민들이 여기서 장터를 연터를 열기도 하고 인형극단을 초대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공연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놀이터가 100일 잔치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못했던 개장식을 100일 잔치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 100일 잔치의 풍경입니다. 100일 잔치 할 때 정말 아이들이 놀이터 지킴이 선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여기는 내 놀이터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날 선언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받게 돼서 디자인한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어떻게 했고 그게 만들어진 놀이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